자, 이번 시간에는 원의 방정식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수학 역사 통틀어서 처음 배우는 단원이죠. 이럴 때는 정의라든지 기본적인 내용들을 충실하게 용어 이런 것들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일단 원의 정의를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원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점에서 일정한 거리에 있는 모든 점들로 이루어진 도형 또는 정점, 이 한 점을 정점이라고 부릅니다. 뭐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정점, 고정되어 있는 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이게 반지름입니다. 반지름. R만큼 떨어져 있는 모든 점들로 이루어진 도형의 자취입니다. 자취. 결국 원도 자취의 방정식입니다. 이 자취의 방정식은 앞에서도 몇 번 설명을 드렸죠.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모르고 유도할 수도 있지만 알고 가야 됩니다. 반드시. 자,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말을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점 1,2에서 거리가 2인 점들의 자취를 구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거리가 2라는 말은 이쪽도 2고 이쪽도 2고 사방으로 거리가 2가 이렇게 뻗쳐져 있겠죠. 이런 점들이 무수히 많이 존재하게 될 겁니다. 이런 점들의 자취를 구하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자취를 남기는 점을 우리는 항상 x, y로 잡아줍니다. 그러면 식을 세워보게 되면은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거리가 2라는 뜻이죠. 그래서 루트 x-1의 제곱에 플러스 y-2의 제곱은 2 이렇게 되고 양변 제곱해서 정리해주게 되면은 x 빼기 1의 제곱에 더하기 y-1의 제곱은 4라고 하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중심의 좌표와 반지름, 요 4가 돼 있죠? 요 4를 2로 읽어주셔야 됩니다. 그럼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되겠죠? 원에서는 딱 두 가지, 중심과 반지름만 알면 끝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 일반적인 형태로 한번 유도해 보겠습니다. 자, 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한 정점 A, B에서 거리가 R인 점들의 자취,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방금 했던 것처럼 자취를 남기는 점을 x, y로 잡아주고 여기서부터 이까지 거리가 R이다 라고 해서 식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루트 x-a의 제곱에 더하기 y-b의 제곱은 r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양변을 제곱해 주게 되면은 x-a의 제곱에 더하기 y-b의 제곱은 r 제곱이라고 하는 원의 방정식, 표준형이 나오게 됩니다. 요걸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자, 이때 주의사항. 여기 기본적으로 마이너스입니다.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로 되어 있죠? 그럼 이 뒤에 있는 숫자를 그대로 읽어주시면 중심이 됩니다. A, B. 그 다음 식으로는 R제곱짜리입니다. R제곱짜리 4가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R은 2로 읽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3이라고 한다면은 R제곱이 3이 되는 거죠. 그럼 반지름은 루트 3이라고 읽어주셔야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1의 제곱에 더하기 y 빼기 1의 제곱은 9 돼 있다. 그러면 중심은 이게 플러스인 거 보이죠? 부 반대로 읽어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심은 마이너스 1,1 이게 마이너스인 거 확인되죠? 그 다음에 r 제곱짜리가 9기 때문에 r은 3이다 라고 읽어주는 겁니다. 되겠죠? 그 다음 x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3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 x 뒤에 아무것도 없죠. 이럴 때는 0이라고 읽어주고 중심의 좌표는 0,1 이렇게 읽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r 제곱짜리가 3이기 때문에 r은 루트 3 이렇게 읽어주는 거예요. 할 수 있겠죠? 자,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보시면은 자, 이게 마이너스인 거 보이죠? 자, 표준형. 그 다음 이거는 바로 읽을 수 있겠죠? 뒤에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중심이 0원점입니다. 0,0. 이해되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요걸 일반형이라고 부릅니다. 이 일반형은 그냥 생뚱맞게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요식 보이시죠?
이 식을 싹 전개한 겁니다. 자, 전개해 주게 되면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다시 마이너스 2ax에 더하기 a제곱에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by에다가 더하기 b제곱 r제곱 넘겨서 빼기 r제곱은 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ax에 마이너스 2by에 플러스 a제곱에 플러스 b제곱에 빼기 r제곱은 0 이렇게 읽어주고 그냥 이만큼 마이너스 2에 보이죠? 이만큼은 상수니까 어차피 상수니까 a로 읽어버리는 겁니다. 마이너스 2b를 b로 읽어버리고 이만큼을 c라고 본 겁니다. 그냥. 그래서 결론적으로 x제곱 더하기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더하기 c는 0 이런 형태로 표현된 걸 원의 방정식에서 일반형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물어볼까요? 이걸 전개한 게 이거라고 이야기했죠. 그럼 원에서는 중심과 반지름이 중요한데 이 상태에서는 중심과 반지름 읽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바꾼 다음에 중심과 반지름을 읽어주는 거예요. 되겠죠? 자, 한번 예시를 들어볼까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플러스 2x에 빼기 2y 빼기 7은 0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은 이걸 완전 제곱식 형태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은 자, 요거랑 요거 묶어서 x제곱 플러스 2x에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해서는 1이 필요하죠. 그럼 1을 더해주고 1을 뒤에다 빼주겠습니다. 그 다음 y제곱 빼기 2y 보이죠? 그래서 더하기 y제곱 빼기 2y에다가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해서는 또 1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1을 또 빼주겠습니다. 그리고 빼기 7은 원래 있던 거죠. 그래서 x 플러스 1의 제곱에 더하기 y 빼기 1의 제곱 이거 마이너스 9죠. 넘기게 되면은 9 요렇게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식이 나오는 거예요. 요 식을 전개했던 겁니다. 이해되시죠? 완전 제곱식 고치는 거. 그런데 이거 좀 길지 않나요? 길기 때문에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는 이렇게 풀겠습니다. 일반형으로 표현되어 있으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x 앞에 개수 보이죠? x 앞에 개수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바로 마이너스 1이죠. y 앞에 개수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해주시면 됩니다. 바로 플러스 1이죠. 이게 중심의 좌표입니다. 그럼 반지름 어떻게 구하냐면 루트를 씌워요. 여기 중심 구해놨죠. 제곱해서 더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상수항 보이죠? 상수항을 빼주셔야 됩니다. 빼면 더하기 7 되겠죠. 그래서 반지름은 3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다시 x 앞에 개수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하고 y의 개수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하고 그럼 중심이 나옵니다. 반지름은 제곱한 다음에 상수항을 빼주시면 돼요. 이거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이거. 여기 지금 x 앞에 개수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곱한 거죠. y의 개수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곱한 거죠. 얘는 좀 식이 다른데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자, 요거 보세요. 요거. 제곱하게 되면은 4분의 a 제곱에다가 더하기 4분의 b 제곱에다가 빼기 상수항 이렇게 되겠죠. 이거 통분한 겁니다. 그래서 4분의 a 제곱 플러스 b 제곱에 빼기 4c 요 4는 루트 밖으로 나오면 2가 되겠죠. 그래서 이 식이 나오는 겁니다. 당연한 이야기예요. 할 수 있겠죠? 자, 다음 좌표 축에 접하는 원 이걸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원은 결국은 중심과 반지름입니다. 이 싸움이에요. 이걸 어떻게 주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싸움인 건데 좌표 축에 접하게 되면은 미지수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좀 헷갈립니다. 그래서 제가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자, 먼저 X축에 접하는 원 한번 보겠습니다. 요렇게 해서 X축이 있습니다. 이때 원이 이렇게 있어요. 자,
X축에 접하는 원입니다. 근데 X축에 접한다라는 말은 이 위쪽에서 접할 수도 있고 아래쪽에 접할 수도 있겠죠.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중심을 A, B라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상식적으로 요 길이 보이시나요? 요게 바로 반지름입니다. 이 반지름이 중심의 Y좌표와 같아지더라. 이게 핵심인 겁니다. 그럼 식을 세울 때 x-a의 제곱에 더하기 y-b의 제곱은 원래는 r제곱 이렇게 적죠. 이게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입니다. 그런데 r이 b로 바뀌는 겁니다. 얘가 b제곱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r일 때는 미지수가 몇 개였냐면은 3개였습니다. 그런데 x축에 접한다라고 하는 순간 미지수가 a, b 2개로 바뀝니다. 그럼 요 a, b를 구하기 위해서는 좌표가 2개만 나와주면 풀 수 있는 거죠. 되겠죠? 자, 근데 위에 접할 수도 있지만 아래에 접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중심의 좌표를 a, b로 잡으시면 안 됩니다. 마이너스 a, b로 잡아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a, b는 양수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잘못 적었죠. a, b라고 잡아야 되겠죠. 이렇게 잡아주는 겁니다. 왜? 요 길이가 반지름인데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좌표로는 마이너스가 돼야 되겠죠. 그럼 식을 세울 때는 x-a의 제곱에 더하기 y 플러스 b의 제곱은 반지름이 b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b제곱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x축 위에 있을 때와 아래쪽에 있을 때 식의 형태가 요 부호가 바뀌죠. 이렇게. 그래서 위인지 아래인지를 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문제에서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위에 있는 건지 아래에 있는 건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요 A와 B 문자가 2개 주어졌다고 했죠. 그때 좌표가 2개 주어질 겁니다. 그 좌표가 예를 들어 1,1, 2,3 이렇게 주어졌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Y좌표 보이시나요? 1, 3 이렇게. 이거 양수인 거 보이죠? Y좌표가 둘 다 양수라는 말은 X축 위쪽에 있다라는 걸 판단할 수 있습니다. 판단 근거가 되는 거예요. 되겠죠? 마찬가지 요렇게 주어지고 X축 아래쪽인지 아닌지 알고 싶을 때 주어진 좌표 주어진 무슨 좌표? Y좌표를 보게 되면은 Y좌표가 음수기 때문에 X축 아래쪽에서 접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Y축에 접하는 것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자, Y축이 이렇게 있는데 원이 이렇게 접하고 있어요. 이렇게. 왼쪽에서 접할 수도 있고 오른쪽에서 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 요 점을 A, B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반지름이 뭐와 같아지냐면은 이게 반지름이죠. 반지름이 A와 같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식을 세울 때 x-a의 제곱에 더하기 y 빼기 b의 제곱은 a제곱 이렇게 잡아주는 겁니다. 그런데 y축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지만 왼쪽에 있을 수도 있겠죠. 자, 왼쪽에 있는 경우에는 마이너스 a, b라고 잡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식 자체가 x 플러스 a의 제곱에 더하기 y 빼기 b의 제곱은 a제곱 이렇게 잡아주는 거죠. 되겠죠? 그러면은 Y축 오른쪽인지 왼쪽에서 접하는지 알고 싶을 때는 뭘 보면 될까요? X 좌표의 부호를 봐주시면 됩니다. X 좌표의 부호를 보고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판단을 하고 식을 세워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좀 이따 나중에 문제를 보면서 다시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X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자, 이렇게 해서 자, 원이 이렇게 있겠죠. 자, 원이 이렇게 있는데 네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자, 1, 4분면에 접할 수도 있고 2, 4분면에 접할 수도 있고 3, 4분면에서 접할 수도 있고 4, 4분면에서 접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은 중심과 반지름을 알아야 되는데 여기 보이시죠? 여기가 중심일 텐데 이렇게 한번 그어보게 되면 이게 반지름 R이 됩니다. 그죠?
이것도 반지름이고 이것도 반지름이죠. 그래서 A, B라고 잡는 게 아니라 R, R로 잡아주는 겁니다. 이때는 그러면은 이쪽 1사분면에서 접하는 원은 식을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x 빼기 r의 제곱에 더하기 y 빼기 r의 제곱은 r 제곱 이렇게 이해되시나요? 그렇게 따지면 2사분면에서는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r, r이 됩니다. 그죠? 그럼 식을 세울 때는 x 플러스 r의 제곱에 더하기 y 빼기 r 제곱은 r 제곱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3, 4분면에서는 둘 다 마이너스겠죠?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 그러면은 x 플러스 r의 제곱에 더하기 y 플러스 r의 제곱은 r 제곱 이렇게. 4, 4분면 마찬가지 r, 마이너스 r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x 빼기 r의 제곱에 더하기 y 플러스 r의 제곱은 r 제곱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 마찬가지인데 이게 원이 1사분면인지 2사분면인지 3사분면인지 4사분면에 접하는지 어떻게 아나요? 라고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R, 문자 R 하나밖에 없죠. 그러면 좌표 하나가 주어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 XY축에 동시에 접하면서 1,2를 지난다 라고 한다면은 이거 둘 다 양수인 거 보이시나요? 그러면은 그 원은 1사분면에서 접하는 겁니다. 그러면 식을 이렇게 세워서 얘를 대입해서 R 값만 찾아주시면 돼요. 이해되시나요? XY축에 동시에 접하고 마이너스 2,3을 지난다 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2,3이라고 하는 좌표 자체가 2사분면의 점이죠. 그러면은 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식을 요렇게 세워서 대입해서 R 값만 찾아주시면 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3, 4분면, 4, 4분면 마찬가지겠죠. 좌표를 보시면 됩니다. 좌표 몇 사분면에 좌표가 주어지는지 보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되겠죠? 자, 필수 예제 보면서 개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중심이 마이너스 4,3이고 1,6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한다. 원은 항상 중심과 반지름만 알면 됩니다. 중심이 얘이기 때문에 식을 이렇게 세울 수 있겠죠. 제곱에 더하기 y 빼기 3의 제곱은 반지름 모르죠. 그래서 r 제곱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 전체에서 미지수는 r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6을 지난다고 했기 때문에 대입해 주시면 돼요. 그럼 1 대입하게 되면은 5제곱이 되니까 25가 될 테고 더하기 6 대입하게 되면은 3제곱 되겠죠. 이게 r제곱입니다. 결론적으로 r 값은 루트 34 또는 r제곱이 34. 그러니까 식으로는 x 플러스 4의 제곱에 플러스 y 마이너스 3의 제곱이 34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다음 문제. 자, 두 점이 주어졌고 이 두 점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겁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중심과 반지름입니다. 지금 이 문제는 이런 의미죠. 자, 원이 있고 지름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이고, 자 다시 자 이렇게 해서 자 여기가 지금 0,3이고 여기가 4,1인 상황이에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중심과 반지름입니다. 근데 중심은 이 두 개의 중점이 되겠죠. 당연하게 반지름 같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그러면 중심의 좌표가 두 개 더한다면 나누기를 하면 2,2가 되겠네요. 반지름은 어떻게 구하냐면 요 길이를 구해 주셔도 되고 요 길이를 구해 주셔도 되고 요 전체 길이의 절반 이렇게 해 주셔도 됩니다. 그럼 요 길이 구해 볼까요? 숫자 좀 간단하니까. 자, 그러면 루트에다가 빼서 제곱하면 4가 되겠죠. 빼서 제곱하게 되면 1 되겠네요. 그러면 루트 5가 될 겁니다. 그러면 원의 방정식은 x 빼기 2의 제곱에 더하기 y 마이너스 2의 제곱은 r 제곱이라고 적어야 되겠죠. 그래서 5라고 적어주는 겁니다. 간단하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중심과 반지름이 중요하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자, 중심이 직선 위에 있고 이 두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x 좌표를 a라고 가정했을 때 y 좌표는 여기 대입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3a 마이너스 5가 되고 이 상태에서 식을 세워주게 되면은 x 마이너스 a의 제곱에 더하기 y 빼기 2니까
마이너스 3a 플러스 5의 제곱은 r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 보시면 문자가 a와 r 두 개가 보이죠. 그래서 좌표가 두 개 주어진 겁니다. 이제 대입해서 연립해서 풀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자, 1,2를 대입하게 되면 1-a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2를 대입하면 7-3a의 제곱은 r제곱 되겠죠. 자, 얘를 1번씩. 그 다음에 5,-1을 대입해주게 되면은 5-a의 제곱에 더하기 자,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은 3-3a가 되겠죠. a의 제곱은 r제곱. 이걸 2번씩. 1번과 2번을 연립해주면 되겠죠. 여기 모양이 a, 3a, r 똑같죠? 이 상태에서 바로 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빼버리게 되면은 자, 제곱해서 1 나오고 25 나오겠죠. 빼주면 마이너스 24가 될 겁니다. 그 다음 여기서 마이너스 2a가 나오고 마이너스 10a가 나오게 되겠죠. 빼주게 되면은 8a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a제곱 사라지겠죠.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자, 제곱하면은 49, 제곱하면 9가 되겠죠. 그래서 40이 나오게 될 겁니다. 다음 2ab를 해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40, 6, 7, 40이죠. a가 나올 거고 마이너스 18a가 나오게 될 겁니다. 빼주게 되면은 얼마죠? 마이너스 24a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그죠? 자, 마이너스 24a. 그 다음 3a제곱 사라질 거고 r제곱 사라질 겁니다. 는 0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요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16a죠. 넘어가면은 16a가 될 겁니다. 이게 자, 얘랑 계산하게 되면 16 되겠죠. 그래서 a 값은 1 나오게 될 겁니다. 이렇게. 자, a가 1 나왔으니까 이제 r 값 구해야 되겠죠. 자, 여기다가 1 넣어볼까요? 자, 1 넣으면 사라질 겁니다. 1 넣으면은 4제곱이니까 16 되겠죠. 아, 그럼 r제곱은 16이 될 겁니다. 그래서 원의 방정식은 여기 1 넣어주고 여기 16 넣어주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x-1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y 플러스 2의 제곱은 16 이렇게 원의 방정식이 나오게 됩니다. 간단하죠? 다음 문제. 자, 원의 방정식이 일반형으로 주어졌습니다. 중심의 좌표가 이거고 반지름의 길이가 이거래요. 자, 일반형으로 주어졌을 때 중심의 좌표 구하는 방법은 x의 개수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하는 겁니다. 1이죠. y의 개수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4죠. 이게 중심의 좌표입니다. 자, 반지름은 루트에다가 중심의 좌표 구해놨죠. 제곱에서 더하는 겁니다. 1 더하기 16에다가 마지막 상수항을 빼주시면 돼요. 이게 반지름입니다. 그런데 얘가 지금 1,b라고 되어 있네요. 중심의 좌표가. 아, 그럼 b 값은 마이너스 4일 겁니다. 그 다음에 반지름이 3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3입니다. 그러면 요거 양변 제곱해서 풀어주게 되면은 17 마이너스 a가 9가 되겠죠. 그러면서 a 값은 8 나오게 되겠네요. 그래서 a 더하기 b의 값은 4가 나와야 됩니다. 다음 문제. 자, 원의 방정식이 주어졌는데 이 도형이 원이 되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단한 문제예요. 원이 되도록 하는. 이건 기본적으로 반지름이 0보다는 커야 되겠죠. 중심의 좌표는 상관없지만 반지름이 없어지게 되면 안 되겠죠. 결국은 반지름이 0보다 크다를 쓰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반지름 구해봐야 되겠죠. x 앞에 개수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합니다. 1. y 앞에 개수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합니다. 마이너스 2죠. 이게 중심의 좌표. 반지름은 중심의 좌표를 제곱해서 더해주고 나머지 상수항, 요게 상수항이죠. 요걸 빼주는 겁니다. 그럼 빼기 k에다가 빼기 1 되겠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안쪽에 있는 얘가 살아남아야 됩니다. 0이 되거나 음수가 되게 되면 루트 안에서 말이 안 되죠. 자, 그럼 요게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주게 되면 요거 없어지죠. 그래서 4 빼기 k가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k 값은 4보다 작다가 나와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세 점이 주어졌고 이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앞에서도 풀어봤던 문제입니다. 어떤 형태로 나왔냐면 외접하는 원의 중심을 구하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0,0이고 2,2고 여기가 이 마이너스 2,6인데 앞에서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했냐면 원의 중심을 문자로 가정합니다. a, b 그리고 나서 자, 요 길이가 반지름이죠. 요 길이가 반지름이죠. 요 길이도 반지름이다. 그래서 이 길이와 이 길이 같다라고 해서 식을 하나 세우고 이 길이와 이 길이 같다고 해서 식을 하나 세운 다음에 연립해서 푸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었죠. 자, 그런데 이제 그런 방식도 괜찮습니다. 지금 우리는 원의 방정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원의 방정식을 이용할 건데 좌표가 3개 주어졌죠. 이럴 때 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은 일반형 있죠. 자,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에 더하기 c는 0 있죠. 여기 보시면 문자가 이렇게 3개 있습니다. 이것만 구할 수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좌표가 3개 주어진 겁니다. 이거 구하라고. 여기서 구하는 게 좀 편합니다. 자, 그럼 0,0을 대입해 주게 되면은 0, 0, 0, 0 c밖에 안 남죠. c는 0입니다. 얘는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2를 대입해 주게 되면은 4, 4, 8 되겠죠. 자, 8 더하기 2a 더하기 2b는 0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a 더하기 b는 8 넘기면서 나눠주면 마이너스 4가 나오겠죠. 이렇게. 자, 다음 마이너스 2,6을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2, 6을 대입하게 되면은 4 더하기 36, 40 되겠죠. 그래서 40에다가 빼기 2a에 더하기 6b는 0이 될 테고, 자, 요거 넘기면서 2로 나눠주게 되면 a 빼기 3b는 20 되겠네요. 자, 요 두 개를 연립해 주시면 됩니다. 얘랑 얘랑. 그럼 바로 빼면 되겠죠. 이렇게. 여기서 이거 빼겠습니다. 빼게 되면은 4b가 남을 테고 이게 마이너스 24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b 값은 마이너스 6이 됩니다. 자, b가 마이너스 6이니까 넘어가게 되면은 a 값은 2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끝났습니다. 원의 방정식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플러스 2x에다가 빼기 6y는 0꼴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게 훨씬 편합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문제. 이번에는 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입니다. 자, 원이 주어졌고 중심이 같고 x축에 접하는 원입니다. x축에 접하는 원은 두 종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위쪽에 하나 있고 아래쪽에 하나 있습니다. 자, 다시 이렇게 위쪽에 하나 있고 아래쪽에 하나 있는데, 자, 다시 한 번 더. 중심을 a, b라고 잡으면 원의 방정식은 x-a의 제곱에 더하기 y 빼기 b의 제곱은 반지름이 y 좌표랑 같은 거죠. 그래서 b 제곱이 됩니다. 아래쪽에 있을 때는 a, b로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x 빼기 a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y 플러스 b의 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b 제곱 이렇게 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래쪽인지 위쪽인지를 판단하셔야 돼요. 자, 근데 이거랑 중심이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의 중심은 x의 개수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하면 되겠죠. 5가 됩니다. y의 개수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하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중심이 5, 마이너스 2면 위인가요? 아래인가요? 이 y 좌표를 보시면 되죠.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요 식에다가 그냥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그럼 원의 방정식은 x 빼기 5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y 플러스 5의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반지름이 y 좌표와 같아집니다. 제곱해서 4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간단하죠? 자, 다음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y축에 접하는 원이에요. y축에 접하는 원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왼쪽에 있을 수도 있고, 그죠?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요렇게, 자, 요렇게. 오른쪽에 있을 때를 기본으로 해서 중심을 a, b라고 잡으면 x-a의 제곱에 더하기 y 빼기 b의 제곱은, 자, 반지름이 x 좌표와 같습니다. 여기 a입니다. 그래서 a 제곱 이렇게 하는 거죠.
왼쪽에 있을 때는 마이너스 a, b라고 잡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x 플러스 a의 제곱에 더하기 y 빼기 b의 제곱은 a 제곱 이렇게 해서 푸는 거예요. 그러면 왼쪽이냐 오른쪽이냐를 따질 때는 뭘 보냐면은 주어진 좌표에 x 좌표의 부호를 보는 겁니다. 둘 다 양수죠. 둘 다 양수라는 말은 오른쪽에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1,0과 2,-를 대입할 텐데, 자, 1,0 대입해 보겠습니다. 자, 1,0을 대입하게 되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1-a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0 대입하면 b제곱 되겠죠. 이게 a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 2,-1입니다. 대입해 주게 되면은 2 빼기 a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자, 여기 -1을 대입하면은 -1 b니까 제곱하면은 그냥 1 더하기 b의 제곱과 같겠죠. 이게 a 제곱과 같다. 앞에 풀이랑 비슷하죠. 이 상태에서 그대로 빼겠습니다. 자, 빼주게 되면은 1제곱, 2제곱 빼주게 되면은 -3이죠. 그 다음 -2a, -4a 나올 겁니다. 빼주면 2a가 나올 겁니다. 제곱 빼주게 되면 사라지겠죠. 그 다음에 b제곱 사라집니다. 그리고 빼기 1을 뺐으니까 빼기 2b는 0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2a 빼기 2b가 4가 나올 겁니다. 그럼 a 빼기 b는 2라는 식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런데 여전히 문자가 두 개예요. 이걸 여기다 대입해 주시는 겁니다. 이때 여기 a와 b, a 두 개에 b 하나죠. 그럼 이 식 전체를 a로 바꿔주는 게 편하겠죠. 그래서 이 식을 b를 a 빼기 2로 고친 다음에 대입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대입합니다. 그러면은 1 빼기 a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a 빼기 2의 제곱이 a 제곱이 되고, 이제 풀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1 빼기 2a 더하기 a 제곱 빼기 4a에 더하기 4는 a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a 제곱 사라지고 a 제곱 빼기 6a에 플러스 5는 0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5, 1 마이너스에서 a는 1 또는 5가 되겠죠. a가 1이면은 b 값은 얼마인가요? 여기 집어넣어 주게 되면 b 값은 -1 되겠죠. a에다가 5 넣어 주게 되면은 b 값은 3이 될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끝났죠. 요 식에다가 넣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a 자리에 1 넣고 b 자리에 -1. 그래서 x 빼기 1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y 플러스 1의 제곱은 a가 1이기 때문에 1 될 겁니다. 두 번째는 x 빼기 5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자, b 값은 3이죠. 넣어주게 되면은 y 빼기 3의 제곱은 a 제곱 25 해서 답이 나오게 되겠죠. 이해되시죠? 다음 문제. 2,4를 지나고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 x,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총 4개가 있습니다. 자, 1, 4분면에서 이렇게 접할 수도 있고, 식 세울 수 있어야 되겠죠. 자, 1, 4분면. 다음 2, 4분면에도 하나 있을 수 있고, 다음 3, 4분면에도 하나 있을 수 있고, 마지막 4, 4분면에도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1, 4분면에 있으면 중심의 좌표가 r, r이기 때문에 식은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더하기 y 빼기 r 제곱은 r 제곱. 2, 4분면에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r, r 되겠죠. 그래서 x 플러스 r 제곱에 더하기 y 빼기 r 제곱은 r 제곱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는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이니까 x 플러스 r의 제곱에 더하기 y 플러스 r의 제곱은 r 제곱 되겠죠. 4, 4분면은 r, 마이너스 r입니다. 그래서 x 빼기 r의 제곱에 더하기 y 플러스 r의 제곱은 r 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1, 4분면이냐, 2, 4분면이냐, 3, 4분면, 4, 4분면이냐. 이걸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판단하는 기준은 앞에와 똑같습니다. 주어진 좌표를 보는 거예요. 둘 다 양수인 거 보이시나요? 둘 다 양수라는 말은 1, 4분면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 그러면 이 식을 사용하면 되겠구나. 여기 문자가 r 하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좌표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입을 해주게 되면 2 빼기 r 제곱에다가 더하기 4 빼기 r 제곱은 r 제곱 되겠죠. 전개해주게 되면 4 빼기 4r 플러스 r 제곱에 더하기
16 빼기 8r에다가 더하기 r제곱은 r제곱 이렇게 되겠죠. 사라지고 자 r제곱에다가 계산하면 빼기 12r이죠. 그 다음에 플러스 20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20에다가 마이너스니까 r 값은 2와 10 되겠죠. 그래서 r 자리에다가 2와 10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x 빼기 2의 제곱에 더하기 y 마이너스 2의 제곱은 4. 그 다음에 x 빼기 10의 제곱에 더하기 y 빼기 10의 제곱은 100. 이렇게 해서 두 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되겠죠? 다음 문제. 자, 이제 조금 응용된 문제인데, 자, 꼭 하나만 기억하세요. 원의 방정식은 아무리 응용되더라도 딱 두 가지, 중심과 반지름에 초점을 맞추면 문제는 쉽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 문제는 한 점에서 원의, 위에 원 위에 좀 Q가 있는데, 그 PQ 길이의 최대값과 최소값입니다. 자, 그림을 그려보게 되면 원이 이렇게 있고, 여기 한 점, 바깥쪽에 P라고 하는 점이 6,2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때 Q라고 하는 점이 원 위에 있는데, 자, 요렇게 그었을 때, Q가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움직이면은 PQ의 길이도 이렇게 바뀌겠죠. 근데 어디 있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막연하게 또 이렇게 끌 수도 없죠. 대충 요 정도? 이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때는 원에서는 중심하고 반지름만 보시면 돼요. 어떻게 하냐면은 중심을 향해 선을 쭉 꺼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꺼주게 되면은 요 지점 보이시죠? 그래서 이 점에서 중심까지 거리에서 반지름을 뺐을 때가 요 길이, 요게 제일 작게 됩니다. P가 여기 있을 때. 그 다음 반대로 이 점에서 중심까지 거리에서 반지름을 더한 요 지점 보이시죠? 요 지점이 가장 클 때입니다. 요 PQ의 길이가 가장 클 때입니다. P가 아니죠. Q라고 해야 되겠죠. 요 때가 가장 짧고 요게 긴 경우입니다. 그럼 끝났죠? 중심의 좌표를 구합니다. 바로 되겠죠,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하는 겁니다. 그러면 중심의 좌표는 마이너스 2,4가 되겠죠. 자, 반지름은 루트 제곱하게 되면은 4에다가 16에다가 상수항을 빼주는 겁니다. 그럼 빼기 10 되겠죠. 그러면 루트 10이 반지름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까지 거리, 또 거리 구해봐야 되겠죠. 자, 루트 6에서 마이너스 2 뺀 다음에 제곱하게 되면 64 더하기 여기서 요거 뺀 다음에 제곱하게 되면은 4가 되겠죠. 그래서 루트 68 되겠죠. 자, 68은 얼마인가요? 4 곱하기 17인가요? 그죠? 2루트 17이 되겠네요. 자, 여기서부터 요까지 거리가 2루트 17입니다. 그러면은 최대값은 2루트 17에서 루트 10을 더해주면 되고, 최소값은 2루트 17에서 루트 10을 빼주시면 돼요. 그래서 두 개를 곱해버리게 되면은 합자공식이죠. 그러면 요거 제곱하게 되면은 요거 제곱한 거랑 똑같을 거니까 68이 될 테고, 빼기 루트 10 제곱하면 10이죠. 그래서 답은 58이 나와야 됩니다. 간단한 문제입니다. 자, 10번 보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시험 문제 단골이에요. 중요하게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꼭 완벽하게 소화를 하세요. 자, A와 B가 주어져 있고 AP 대 BP가 2대 1인 이 말이 중요합니다. 점 P가 나타내는 도형. 이 말이 중요해요. 이 말 때문에 이거는 자취의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AP 대 BP가 2대 1이다라고 되어 있죠. 자, 요거는 요렇게 기억하시면 좋아요. AP 대 BP가 M 대 N이다. 단 M과 N은 같으면 안 됩니다. 자, 이런 조건에서는 이런 말이 나오면 이런 말, 이거 원입니다. 원.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그걸 모르더라도, 자, P가 나타내는 도형이기 때문에 자취의 방정식에서는 점 P가 남기는 점이 있겠죠. 이렇게
이 점을 x, y로 잡아주는 겁니다. p를 x, y로 잡아준다. 자, 그러면 이 관계식 그대로 세워주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곱한 게, 요렇게 곱한 거랑 같겠죠? 그래서 AP가 2배의 BP와 같다. 양변 제곱하게 되면은 AP 제곱이 4배의 BP 제곱과 같겠죠? 자, AP 제곱, 이건 뭔가요?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의 제곱입니다. 루트는 사라지겠죠? 그래서 x 플러스 1의 제곱에 더하기 y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고 4배의 bp 제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의 제곱이기 때문에 x 마이너스 2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y 빼기 2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 식을 풀어주기만 하시면 됩니다. 되겠죠? 자, 일단 여기 4x 제곱에 4y 제곱 나오겠죠? 그러면은 여기 x 제곱과 y 제곱을 넘겼을 때 3x 제곱에 더하기 3y 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자, 여기 마이너스 4x죠. 4가 곱해지게 되면 마이너스 16x입니다. 여기서 2x가 나오죠. 넘어가게 되면 마이너스 18x가 되겠네요. 다음 여기 마이너스 4y가 나오는데 여기 4가 있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16y 여기 2y가 나오니까 넘어가게 되면은 빼기 18y가 되겠죠. 그 다음 상수항 4가 나오고 4가 나오니까 8 될 겁니다. 자, 4 곱하면은 32가 되겠죠. 여기 1 나오고 1 나오니까 넘어오게 되면은 30이 될 겁니다. 식만 정리해 주시면 돼요. 3을 나눠주게 되면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6x 빼기 6y에다가 플러스 10은 0이다라고 하는 원의 방정식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넓이는 넓이를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일단 중심 이제 바로 하겠습니다. 3,3 반지름은 3제곱 하면은 18이죠. 에서 빼기 10이 되니까 루트 8이 될 겁니다. 그래서 넓이는 파이 r 제곱 8파이가 답이 돼야 되겠죠. 자, 요까지가 기본 중에 기본이고, 자, 이제 요게 중요한 이유는 응용되는 형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걸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자, 원이 이렇게 있어요. 좀 오버해서 그리겠습니다. 자, 원이 이렇게 있고 A라고 하는 점과 B라고 하는 점이 어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자,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 그냥 대충 적는 겁니다. B를 보겠습니다. B가 지금 2,2예요. 여기 지금 중심이 지금 3,3이었죠. 이렇게. 자, 이 아폴로니우스의 원은 주어진 두 점과 요 중심 보이죠? 이게 일직선상에 존재하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점 보이시나요? 이 점? 이 점과 이 점 보이시나요? 요게 어떠냐면은 P가 만약 여기 있다면은 이 말대로 하게 되면은 AP 대 BP가 2대 1인 겁니다. 되겠죠? 그럼 P가 여기 있게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2대 1이 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요 A와 B 사이에 요 P가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2대 1로 내분점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 요 점 보이시죠? 요 점도 마찬가지입니다. P가 여기 있게 된다면은 2대 1이 됩니다. 그러면서 요 말이 나오면은 이 아폴로니우스 원은 이렇게 구하셔도 됩니다. 2대 1로 내분하는 점과 외분하는 점. 그림을 조금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내분하는 점과 외분하는 점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합니다. 요런 특징이 있습니다. 요 기억하셔야 돼요. 만약에 식이 복잡해지게 되면은 요렇게 구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문제 속에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만약 요렇게 나오면은 너무 쉽죠? 그냥 P를 X, Y로 잡고 그냥 식세로 쭉 풀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말을 이렇게 길게 주기도 합니다.
그럼 이게 이 말이구나 라는 걸 이해하고 원을 생각해 주시면 돼요. 첫 번째 기억해야 될 사항. 자, 두 번째. P가 어디든지 있을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P가 이 원 위를 뱅글뱅글 이렇게 도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도는 상황이에요. 자, 그때 P라고 하는 여기 A하고 B 보이죠? 여기 A입니다. 여기 A하고 B 보이죠? 질문하는 응용되는 첫 번째 방법은 삼각형 ABP의 넓이의 최대값입니다.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면은 요 AB 보이시죠? 요 AB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요 길이가. 그죠? 그러면은 이걸 밑변이라고 보면은 이제 높이가 최대가 되면 됩니다. 밑변은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P가 여기 있으면은 이렇게 되면서 요게 높이가 되겠죠. 이 높이가 최대가 되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P가 어디든지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어디 있을 때가 높이가 최대일 때일까요? 바로 이때입니다. 요렇게 해서 P가 여기 있을 때 삼각형이 이렇게 그려지게 되면서 밑변은 고정이고 높이가 최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삼각형 넓이의 최대값 구하라 그러면은 높이가 바로 뭐가 되는 상황? 반지름이 되는 상황. 요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여전히 이제 P가 여기 있을 텐데, 자, 이렇게 물어봅니다. 각 PAB가 최대일 때라고 물어봅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응용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P가 요렇게 있으면은 각이 요렇게 생기겠죠. 요 각이 최대가 될 때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P가 여기 있을 때보다는 살짝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그죠?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요렇게 해서 각이 좀 더 커지겠죠. 그러면은 어떨 때가 최대가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때는 바로 요렇게 해서 이렇게 접하는 상황 보이시나요? 접하는 상황, 접할 때입니다. 이때가 각이 최대가 되고 이게 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죠. 자, 접선을 이렇게 꺼준다라는 말은 중심을 향해서 선을 꺼서 이 자동으로 돼야 됩니다. 중심을 선을 꺼서 직각 삼각형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요 변 길이 구할 수 있죠. 그 다음 반지름 구할 수 있죠. 요 길이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PAB가 최대일 때 예를 들어서 요 길이 구하라 이러면은 직각삼각형 그려가지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만약에 각이 최대일 때 넓이를 구하라 그래도 이렇게 접할 때 생각하면 되겠죠. 만약에 각이 최대일 때 요 각이 몇 도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각이 몇 도인지 물어볼 때는 요 변 길이와 요 변 길이와 요 변 길이의 비율을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요게 2가 나왔습니다. 길이가 여기 4가 나왔어요. 그러면 비율이 1대 2가 되는 거죠. 그럼 루트 3이 될 테니까 30도가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접할 때라는 말은 직각삼각형을 생각하라 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아시겠죠?